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5세 워킹맘입니다. 매일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듣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니 떨리네요. 저는 경력 단절이 되어 원래 하던 유치원 선생님 일을 재기하지 못하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라도 일을 하니까 좋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전 집에서 시댁과 남편에게 발 묶여 숨 돌릴 틈 없이 밥을 하며 밥순이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징글징글한 시댁과 밥 이야기예요. 혹시 삼시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새끼를 다 챙겨서 밥상을 받는 상전 같은 남편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종갓나 새끼라는 말은 아세요? 종종 간식까지 챙겨서 새끼까지 다 받아먹는 양심 없는 남편을 뜻하죠.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하루에 간식까지 포함해서 5번씩 상을 차리던 사람이었어요. 참 웃기게도 시댁과 남편은 요리를 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식 전문가들이에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땅바닥에 있던 그 당시 저에게 요리사란 참 멋진 직업이었거든요. 집에서 파스타 해주고 스테이크 구워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요리를 직업으로 하는 게 멋지기도 하지만 정말 고된 일인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을 마치고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해서 되려 제가 연애 때 미숙한 솜씨로 요리를 정말 많이 해주었어요. 절대 물 묻히지 말라는 친정 엄마 때문에 집에서는 설거지도 밥상 한 번도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정 엄마께서는 여자가 살림을 잘하게 되면 살림만 하는 팔자가 된다라시며 단 한 번도 저에게 살림을 시키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신용만 해도 질색팔색이셨을 정도였죠. 친정엄마 본인이 너무 시집살이가 고되었고 그걸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남편 직업이 요리사라는 말에 친정엄마께서 제일 좋아하셨어요. 적어도 시집가서 본인처럼 식모처럼 살지는 않겠구나 하셨죠. 친정아버지께서 3대 독자에 제사도 많은 집안이라서 친정엄마께서 20살 어린 나이부터 팔이 빠지도록 제사상만 차리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에게 유독 가르침이 많으셨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 만날 거면 결혼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라고 하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결국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 딸은 아빠 닮은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다. 라는 그지 같은 격언을 저는 몸소 직명했습니다. 요리사이신 남편께서는 3년의 연애 내내 저에게 단 한 번의 요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늘 바쁘다, 정신없다, 언제 장을 봐와서 그걸 또 해주냐, 재료가 녹록지 않아서 안 된다, 라는 갖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하루 종일 음식 냄새 맡았으니 지겹겠지, 라는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말도 안 되는 남편 변호를 하고 감쌌습니다. 그땐 옛날이라 지금처럼 백종원 선생님이 안 계셨으니 그게 천추의 한입니다. 좀 더 빨리 나오시지. 아무튼 남편은 그렇다 치고 시어머니께서는 한식을 오래간 하셨어요. 으리으리한 한옥집에서 전통 한상 차림으로 꽤 유명했죠. 시어머니를 도와서 시누이도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한식 시어머니, 시누이에 양식 남편까지 제가 얼마나 기대가 컸을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들은 저의 기대를 완전히 비껴갔어요. 식을 올리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한복을 곱게 입고 방문한 날, 전 어떤 상차림이 나올지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식으로 이런저런 나물 반찬, 생선, 고기들이 나오겠지 생각하고는 소화제도 챙겼습니다. 복스럽게 잘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소화 안 될 것까지 걱정하면서 그럴 때 마시려고 말이에요. 그때 오후 1시 반쯤 찾아뵀는데 집에 들어설 때부터 음식 냄새로 진동할 줄 알았는데 카페처럼 커피 냄새만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집 문 앞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깨끗이 씻긴 채 쌓여 있었고 말이죠. 그때부터 살짝 싸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쫄쫄 굶고 간 제 눈앞에는 쿠키 몇 점과 커피뿐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드시고 계시는 느낌이었어요. 들어서면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온갖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우리 오면 같이 식사해야지. 설마 먼저 먹었어? 너희가 애매하게 늦게 왔잖니? 알잖아. 우리 끼니 때 걸으면 금방 허기져서 손 떨리는 거. 식당도 문 닫을 순 없으니까. 일 끝나면 엄청 배고파. 새 식구 오는데 힘없으면 안 되니 든든히 먹어둔 거지. 너 배고프면 요 앞에 괜찮은 식당들 많으니 편하게 가서 사 먹어라. 저를 무슨 동네 친구 온 것처럼 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동네 친구가 와도 밥은 챙겨줄 것 같은데 말이죠. 긴장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릴 지경이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배고픔을 못 참는 성미예요. 한참 만날 때도 남들 한 끼 먹을 때 시간을 둘로 나누어 남편은 2끼를 먹었거든요. 게다가 입맛도 엄청 까다로워서 맛있다고 소문난 곳에서나 먹어요. 안 그럼 입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남편은 급한 대로 시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인사를 드리는 와중에도 케이크를 꺼내 드시거나 간식을 몇 차례 드시고서야 그제야 인자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래도 새로 며느리 온다고 일찍부터 신경 쓰셔서 배고프셨나 보다 했습니다. 최대한 제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저에게 물으셨어요. 어디 보자. 우리 며느리는 음식을 좀 하나? 손 좀 볼까? 제 손을 한참 보시더니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매끈하고 고생한 티가 하나도 없으니 그러셨겠죠. 딱 봐도 게으른 손가락이라면서 시큰둥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펼쳐 보이시며 이런 손이 알짜배기 손이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더군요. 제 눈으로 봐도 남편과 시어머니 손은 참 거칠었어요. 여기저기 칼자국도 많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검고 굵었죠. 그 손을 보니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 마음도 안 좋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나가자고 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 나가서 뭐라도 사 먹자며 말입니다. 전 한복을 곱게 입고 있었는데 그 옷차림으로 남편과 작은 분식집을 갔습니다. 점심 먹기에 애매한 시간이라 다들 준비한답시고 손님은 안 받았거든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말입니다. 그마저도 서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 시댁에 가니 진수성찬 받겠다고 말하시던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조금 서글펐습니다. 남편은 그냥 입 닫고 먹을 것이지 제 맘도 몰라주고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분식집이라며 어묵 국물 맛이 아주 진국이라고 설레발을 쳤어요. 옷도 불편하고 맘도 불편했던 저는 생각 없이 떠드는 남편 얼굴에 어묵 국물을 부을 뻔했습니다. 진짜 그 어묵 국물이 뜨거웠길 망정이지 안 뜨거웠으면 어묵 국물 싸대기를 찰지게 날렸을 거예요. 하루 종일 긴장해서인지 저는 잘 먹히지 않았고 그마저도 잘 내려가지 않아서 과식하고 먹으려고 챙겨둔 소화제를 먹었죠. 그걸 시댁 화장실에서 몰래 마시는데 어찌나 여러 마음이 교차되던지 그 소화제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소화엔 부채표. 시댁은 요리를 해온 집안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모양새였습니다. 주방이 어찌나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지 그 흔한 수세미 거치대도 없더라고요.
물방울 한 방울이 없었어요. 조미료를 사용한 흔적이나 그 외에 어떤 재료들도 안 보였습니다. 집을 한번 둘러본 저에게 시누이가 넌지시 이야기했어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온 거냐고 말이에요. 이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식사 차릴 정도만 하며 사랑받을 거라면서 무슨 대단한 팁인 것처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원래 첫째 동서가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 시댁 가사를 맡았는데 바로 직전 달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죠. 말로는 애들 교육 때문에 갔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볼 땐 시댁을 피해서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시댁에 이틀 후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감이 안 잡혔어요. 친정에 짐을 챙기러 가니 친정 엄마께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들어서는 절 보셨습니다. 딸, 어땠어? 대접 잘 받고 왔어?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런 집은 어떻게 대접해줄지 말이야. 전에 사위 왔을 때는 내가 신경 쓴다고 신경 쓰긴 했는데 비교될까봐 오버했잖아. 그래도 사위가 너무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웠었어. 너도 그렇게 복스럽게 먹었지? 친정 엄마의 말에 대접을 너무 거하게 받아서 속이 안 좋다고 둘러대고 짐이 있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친정 엄마께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면목이 없었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시댁 가서 그런 홀대를 받았다고 하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더 열받는 건 남편이라는 작자는 처가에서 배 터지게 먹었어요. 친정 엄마가 요리사 집안이라고 비교되고 처질까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도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편이시라 그날은 남편이 별 불평 없이 정말 잘 먹더라고요. 제가 이런 대접 받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믿지는 장사 안 하시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먹어대면서 하던 말이 맴돌았어요. 장모님 닮아서 저도 요리를 잘할 것 같다면서 얼마나 너스레를 떨던지 말이에요. 남편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드디어 시댁살이, 아니죠. 시집살이, 식모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새벽 6시에 일어나서는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그냥 식탁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어디 우리 며느님 솜씨 한번 볼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전 무슨 요리 경연대회 나온 줄 알았네요. 그런데 잔뜩 쫄아붙어 있던 저는 저도 모르게 헐레벌떡 시장으로 향했어요. 며느리 근성이었다고 할까요? 몸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그 당시에 제가 할 줄 아는 요리가 정말 없었고 해본 적도 없었고 급하게 그 새벽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닭볶음탕 레시피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자다 일어난 친정 엄마께서도 황당해 하시면서도 제가 재촉하니 급히 불러주셨죠. 메모에 적은 대로 그 재료들을 정신없이 사가지고는 정말 빨리 만들어서 대접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봐오고 먹어온 게 있어서인지 간은 잘 맞았어요. 요리가 다 끝나고서야 보니 섬섬옥수 같던 제 손가락에 여러 상처들이 남아있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무슨 며칠 밥 못 먹은 사람들처럼 맛있게들 먹는데 손이 아파서 서러웠다가 잠시 뿌듯했어요. 이래서들 엄마들이 식구들 밥 먹이려고 그렇게나 애쓰는구나 하면서요. 친정 엄마께서도 정말 힘드셨겠다. 먹을 때 맛있다 소리 한 번씩 더 할 걸 싶었습니다. 급하게 다 먹은 식구들이 자리에 그대로 일어서서는 그대로 소파에 털썩 앉더군요. 치우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예의인데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일부러 첫날이라서 더 그러시는 건가 싶었어요. 게다가 밥을 먹고 나면 꼭 간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사 먹었는데 제가 있으니 하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거 있죠. 그때 저는 진짜 왜 그리도 바보 같았는지 그 말에 또 밉보일까봐 달려나가서는 식빵 한 줄을 사서 버터와 설탕에 구워드렸어요. 친정 아버지랑 가끔 식사 대용으로 먹던 토스트를 말이죠.
그것도 드시면서들 어찌나 맛있다고 극찬을 하시던지 계속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까 저도 점점 어깨가 올라가고 이게 꼭 내일 같고 그랬어요. 호구 잡힌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카드를 저에게 주셨어요. 미리 장 보고 알아서 시댁 식사를 챙겨달라고 말입니다. 원래 시어머니들이 집안 가게를 며느리들에게 잘 안 맡긴다고 들었는데 오늘 내 모습이 너무 좋으셨나 보다. 날 많이 믿으시는구나 하고 또 바보같이 수긍했죠. 연애 때 5끼 먹는 남편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를 절식한 거였더라고요. 집에 있으니 6끼를 먹어대는데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간식하고 차 내오고 돌아서면 또 밥하고 무슨 밥상 차리는 공장에서 일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 말고는 집안 모든 식구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니 저보고 식사를 꼭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이 일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집에서 남에게 쉬는 소리 듣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면서 말이죠. 한창 유치원 선생님 할 때라 사실 많이 지쳐있기는 했습니다. 박봉에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렵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더 어렵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정녕 맞는 건지 울기도 많이 울었었거든요. 당연히 남편의 권유에 집에서 살림하라는 걸 단박에 오케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새 식구 살림만 하는 줄 알았지 거대한 살림같이 빈틈없이 빡빡하게 식구들 식사에 허덕이게 될 줄이야. 초반에는 별 생각이 없어서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건 다 제가 미숙한 탓인 줄 알았고 그래도 매번 제가 힘들게 대접할 때마다 온 가족이 좋아해서 그걸로라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면서 제가 요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리도 점점 늘어가는지 그만큼 제 노고도 가늠할 수 없게 점점 늘어갔고 말입니다. 처음엔 주는 대로 넙죽넙죽 잘 먹던 식구들이 바라는 게 많아졌어요. 퇴근 전에 미리 저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은 갈비찜이 먹고 싶다, 수육이 먹고 싶다 등등 메뉴를 아예 지들끼리 정해서 통보했습니다. 전 또 그걸 미련하게 꾸역꾸역 해냈고 말이죠. 그래도 메뉴 선정까지는 괜찮았어요. 뭘 해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고 아예 딱 정해주니 편했거든요. 근데 지들이 해달라는 걸 해주고 나면 하나씩 트집이 늘어나는데 물을 왜 이렇게 잘랐냐. 이런 걸 만들 때는 모서리 부분을 다듬어서 잘라라. 으깨진다. 생선에는 이 야채가 안 어울린다. 그런 것도 모르냐. 잡내가 덜 빠진 것 같다. 냄새 뺄 땐 이걸 써라. 하고 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더 나서서 말리는 남편놈이 더 얄밉더군요. 시어머니가 음식에 부족한 부분을 꼬집을 때마다 옆에서 남편이 원래 안 하던 사람이라 잘 못한다. 조금 더 배우면 잘할 거다. 엄마가 좀 잘 알려줘라. 라고 생각 없이 나불대는데 그때 상에 올라와 있던 꼬치로 주둥이를 조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나 남편이 척이나 하지 제대로 보여주면서 알려주지도 않아요. 아가리 쿠킹 클래스니까요. 먹으면서 투덜투덜, 간 보면서 나불나불, 다 처먹을 거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식 조리의 채바퀴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친구들과 부부 동반 모임이니 남편이 하는 레스토랑으로 오라는 거예요. 꼭 숨 쉴 구멍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어찌나 전날부터 설레서 잠이 안 오던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꼭 밀린 숙제를 해야 하는 초등학생 다루듯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전날에 아가, 내일 모임 간다며? 그럼 내일 우리 두 식구 먹을 거 미리 해놔야겠네. 카드도 주고 식사 당번 맡겼으니 책임지고 자리 비울 때도 미리 준비를 해줘야겠지? 제가 무슨 급식실 이모님인가요? 적어도 급식실 이모님은 쉬는 날 쉬잖아요. 내일 못할 것까지 해두라니요. 남편은 거기에다가 또 속마음 없이 내일 만난 것 먹을 테니 당연히 의무로 제 집 식구들 좀 신경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 했어요.
네, 진짜 그간 서른 모두 쓸어모아 진탕 먹어주마 했습니다. 늘 바쁘다고 해서 한 번도 레스토랑에 절 데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부부 모임 당일이 되고 제일 기대했던 제가 먼저 도착하고 남편은 보이는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심술 부렸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짠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뒤이어 남편 친구들과 그 아내들이 도착했어요. 오자마자 저에게 남편의 레스토랑이 너무 좋다면서 요리하는 게 보이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멋있다며 추켜 세워주고 저에게 좋겠다며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들은 요리할 줄도 모르고 설거지도 겨우 한다면서 말이에요. 전 속으로 그래도 설거지는 하네. 너야말로 복이 터졌구나. 저 인간이랑 살아볼래? 이랬어요. 남편은 우리 테이블 음식을 준비하느라 주방 안에 계속 있었고 남편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그 무지렁이들은 한마디씩 저에게 처음 듣는 소리들을 짓거렸습니다. 그렇게 셰프님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신다면서요? 좋겠어요. 파스타도 해주시고 그 외국 음식 이름 어려운 거. 라자냐 그런 것도 해주고 안 시켜도 알아서 짠 하고 차려주신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소문났던데 부러워요. 그게 제 얘기가 맞나요?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고 있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자냐는 무슨 내가 그것들을 먹은 적이 없다. 그러더니 농담도 참 잘하신다면서 멋쩍게 웃는데 거기에 아주 종지부를 찍어주었습니다. 저 인간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요. 종갓나 새끼라고 대놓고 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별의별 거짓말을 떠들고 다니는 건지 허언증도 그런 허언증이 없네요. 전 제 말만 하고는 음식에 나오는 족족 한 톨도 안 남기고 싹싹 먹었어요. 남편놈 땀 흘리며 일하든지 말든지 네 그 거짓말 내가 오늘 싹 다 까발려주마 이를 갈며 말입니다. 오랜만에 남이 해준 음식 먹으니까 술술 넘어가더군요. 남이 아니라 남편이 해준 거죠. 일하느라 바빠서 남편은 마지막 코스가 나올 때나 자리에 합석을 했습니다. 전 웃으며 남편을 맞았고 저 외에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표정으로 남편을 맞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또 거들먹거리며 한잔하자고 와인잔을 치켜 올렸어요. 제가 남편을 끌어내린 자리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남편 친구의 와이프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신났겠죠. 한창 떠들고 뒤에서 이야기할 거 생각하니 제가 다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러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데 저한테 적어도 정말 조금이라도 일을 덜어주고 식모살이 안 시켰다면 제가 그 모임 자리에 흙탕물을 뿌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 입이라는 게 빛보다 빠르더군요. 모든 부부들이 흩어지고 저 또한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해두고 전화를 받는데 아까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불나불 비둘기처럼 전해주더라고요. 역시 가재는 개편, 똥은 똥끼리 뭉친다고 어찌나 열변을 토하던지 한창 이야기를 전해 듣던 남편은 사색이 되었고 옆자리에 앉은 저를 말없이 보길래 전 씩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오늘 내 진실된 이야기를 잘 들었냐 이 사기꾼아 라는 눈빛으로 말이죠. 집 앞에 도착해서야 저에게 자기 체면이 뭐가 되냐며 막 따지는데 그러면 내 체면은 이 집안 식모냐. 온 동네 다 들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할 말은 없는지 큰 소리 치는 제 입을 막고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더군요. 그래서 어디 그래 집에 가서 함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온 가족이 요리사 직업이니 집에서까지 요리하기는 너무 질린다, 지친다.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쉬는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일도 안 하니 그 밥하는 거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냐. 자기 너무 서운하고 힘들다 라고 하는데 너 여태껏 내 이야기 뭐로 들었어? 너 귓구멍에 달팽이관도 요리했니?
귀 제대로 열고 다시 똑바로 들어. 삼시세끼에 간식에 장보기에 하물며 설거지까지 어쩜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뭐? 집에서 편하게 쉬어? 내가 언제 쉬어? 인사드리러 온 날부터 식모살이 했는데. 넌 내 생각이라는 걸 하냐? 그러면서 밖에서는 로맨티스트인 척, 다 해주는 척, 거짓말이나 치고 다니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방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시누이와 시어머니께서도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짜증나는 말을 보탰는데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그거 하나 하기가 힘드냐. 너 시집 온 지 1년이 됐냐 2년이 됐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령껏 하면 되지. 뭘 맨날 손수 준비하냐. 가끔 시켜서도 먹고 사 먹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오, 그렇단 말이지? 오케이.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는 하루 5끼 중 2끼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것도 중간중간 식사 준비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말이에요. 한 끼는 식사, 한 끼는 간식을 사오거나 배달을 불렀죠. 자기들도 해놓은 말이 있어서 탐탁지 않아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토 안 달고 잘 드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게 요령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배달이 그렇게 메뉴가 다양하지 않았어요. 끼케야 치킨, 피자 이런 것들 이어서 하루 중 2끼여도 식구들이 질려하는 게 눈에 띄었죠. 그러다 저도 점점 꾀가 늘어서 하루 중 2끼에서 3끼로 배달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음식하고 치우느라 책 한 권 볼 새가 없었는데 책도 보고 제 시간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요새 식은땀이 잘 난다면서 아무래도 먹는 게 부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것만 먹다 보니 티가 난다고, 음식이 질린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도 이러다 자기 당뇨로 훅 갈 것 같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면서 다시금 입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점점 잔소리로 앓으니 죽겠다 싶을 즈음 크게 몸살이 났어요. 열이 펄펄 끓고 내려가지를 않아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아픈 저보다는 집에서 밥 해주던 식모가 고장났다는 듯이 저의 건강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일어날 수 있겠냐, 손에 힘이 있느냐, 입원해봤자 나아지는 거 없을 테니 집에 빨리 돌아가자는 거예요. 진짜 죽을 듯이 아팠는데 이 인간들이 죽으려고 진짜. 근데 그 아픈 와중에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고 친정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뿅 하고 생각이 났어요. 안 하고 싶으면 못하면 된다. 괜히 쓸데없이 잘해봤자 그 잘하는 걸 싫어하게 될 때까지 해야만 한다 였습니다.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서는 집으로 갔어요. 아픈 것도 꾀병이었던 건지 뜨거웠던 열이 싹 식더라고요. 전 정말 냉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미각을 잃은 것 같다고 둘러대며 보기에만 좋은 쓰레기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맛보면 바로 왜 할만하게 말이에요. 간장 넣을 거 설탕 많이 넣고, 소금 넣을 거 식초 넣고, 참기름 넣을 거 빙초산 넣고, 정말 냄새도 맡기 싫을 괴식을 만들었죠. 처음엔 인상 쓰면서도 조미료 가져다가 조금씩 수정해서 먹던 가족들은 도저히 입에도 넣을 수 없는지 한 입 먹고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전 표정 변화 없이 맛있게 먹어서 저에겐 아무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정말 혀의 미래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 그저 시댁 식구들에게 갖다 바칠 앞으로의 내 미래를 생각했을 뿐이었죠. 원래는 일하는 중간에도 집에 와서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서 오는 사람마다 따로따로 밥상을 차리게 하더니 언젠가부터 밥때가 돼도 안 오더라고요. 운영하시는 한식당 밥 지겹다고 식당에서 절대 안 드시는데 몇 번씩 저에게 밖에서 먹고 올 것 같으니 식사 준비 안 해도 된다고 연락을 하거나 들어오는 길에 시댁 식구 모두의 손에 음식 봉다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요령껏 하면 되잖아요. 진작에 말이죠.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주방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책 볼 시간이 넘치다 못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되고 밖에 나가서 남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유 있게 차도 마시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귀중한 줄 알았으면 친정 엄마께 더 잘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여유 있던 날 중 제일 날씨가 좋던 날 친정 엄마께 찾아갔습니다. 결혼하고 제 안색이 안 좋아졌다며 보약만 계속 보내던 친정 엄마께서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좋아진 안색에 안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잘했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친정 엄마의 답변은 의외였어요. 에휴, 너도 참.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얼마나 넌덜머리가 났으면 그랬겠어. 좋게 넘어가지 그랬어. 먹을 걸로 장난하면 안 돼. 벌 받는다. 오늘 가서 솔직히 말하고 사과드려. 친정 엄마께 좀 서운했어요. 엄마가 지켜준 고운 손, 처가에서 1년도 안 돼서 다 부르트게 만들었는데 뭐 이쁘다고 제가 그들을 배려해야 하는 걸까요? 전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고 말이에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서 친정 엄마께 소리를 지르고는 친정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달리 갈 곳도 없어서 동네를 할 일 없이 맴돌다가 해가 다 져서는 시댁으로 겨우 들어갔어요. 가더니 친정 엄마가 시댁 식구들과 이야기 중이셨습니다. 저한테 시댁에 잘하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시댁에 와서는 자기 딸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친정 엄마도 많이 속상하셨겠죠. 저라도 제 딸이 자기 식모처럼 산다고 하면 눈이 뒤집혀서 바로 따지러 왔을 건데 엄마는 나름 중립적으로 생각을 정리하신 듯 했어요. 차분히 시댁 식구들에게 차근차근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할 말이 없는 시댁 식구들은 친정 엄마의 말을 들어만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친정 엄마의 마지막 말이 시댁 식구들을 많이 흔들었어요. 제 딸아이가 좀 부족하기는 해도 뭐든 잘해보려는 아이라서 요리 전문가이신 사부인이 보기에는 쉬워 보일 겁니다. 당연하죠. 고수이시니까요. 그래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일이다 라고 말이죠. 이리도 귀하신 요리 손들도 하기 싫은데 제 딸도 싫어질 수 있죠. 그래도 노력은 할 거예요. 노력이라도 높게 사주세요. 그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친정 엄마께서도 시집살이 이가 갈리게 하신 분이라서 정말 말씀을 잘하셨죠. 뒤에서 듣던 저는 박수를 칠 뻔했다니까요. 강의도 그런 명강의가 없었어요. 제가 집에 그렇게 큰 스승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빨리 하산한 게 아니었을까 싶었죠. 말을 마친 친정 엄마는 돌아섰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앉아있는 시댁 식구들 안 보이게 손가락으로 오케이 표시를 하시고는 제게 윙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쌍따봉을 날려드렸습니다. 친정 엄마 말에 진정으로 납득이 된 건지 아니면 다시 정상적으로 살기로 작정하신 건지 시댁 식구들은 식사 문제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였죠. 여느 때처럼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서는데 이미 주방에서 빛이 새어들고 있길래 나가보니 시누이가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하며 옆에서 저는 거들었죠. 말없이 묵묵히 요리를 하던 시누이가 먼저 입을 뗐어요. 언니, 미안해요. 사돈 어르신 말이 맞긴 해요. 나도 하기 싫으면서 언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이 많았죠. 너무 이기적이긴 했어요. 반성합니다. 막상 대놓고 사과를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알면 됐어요 하고는 새침하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렇게 며칠 위하는 척 하다가 절 다시 부엌대기로 만들 것 같아서요. 하지만 단순한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제가 아예 주방에서 손을 뗄 수는 없었지만 시누이 남편이 돌아가면서 아침은 준비해 주었어요. 그리고 출근해서는
이전처럼 점심시간에 집에 들르지 않고 가게에서 식사를 해결했고 저녁만 제가 했습니다. 삼시기가 일시기가 되었죠. 쉬는 날에는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한식당으로 처음으로 초대도 해주셨어요. 어찌나 으리으리하고 맛깔나던지 시어머님 요리를 못 먹어봤으면 한이 될 뻔했습니다. 이리도 멋지신 분이 왜 이리도 집에선 절 못 시켜 먹어 안달이실까 싶었는데 일하실 때 보니 굉장히 깐깐하시긴 했어요.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시 한번 다잡아주고 혼내시는데 저한테 지적하시는 건 일도 아니었더군요. 그나마 며느리니 다행이지 제가 직원이었다면 뼈도 못 추렸겠더라고요. 제가 맛있게 먹으니 그런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시곤 돌솥밥이 나왔는데 콩으로 미안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있지요. 대감집 마님이 머슴에게 어쩌다 한번 쌀밥만 줘도 감동해서 운다고요. 제가 딱 그 머슴의 마음이었습니다. 1년간 시집살이 식모살이 하던 서름이 그깟 콩 33알로 싹 지워지다니 저도 참 속이 없죠. 시어머님을 돕던 시누이도 다가와서는 언니 봤죠? 엄마는 언니한테는 정말 잘해서 별말 안 한 거예요. 언니가 진짜 요리를 잘해서요. 온 집안이 제 맘을 풀어주려고 작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거기에 사르르 녹아서 다시 주방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것만 할 생각이 있었지만요. 저도 결국 나중에는 저들처럼 대를 이어서 누군가에게 주방을 떠넘기게 될 테니까요. 미국으로 가버린 동서처럼 폭탄 던지기 하듯이요. 그날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은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온 가족이 사과를 하던 그날이 말이죠. 요리하느라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전 집에서 편하게 있는데 밥이나 해줘라. 그 말이 더 충격이었고 집에서 밥만 하는 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자기 시간이 부족하니 발전이 더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제 적성에는 말이에요. 집안에서 만족하고 가정주부로서 멋진 분들 많습니다. 저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은 그 일이 나 자신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잖아요. 세월이 많이 흐른 요즘 세대에는 현모양처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뜻으로 사용합니다. 일을 하기 전 집에서 밥만 죽어라 하던 제가 딱 현모양처였어요. 현재 모양이 처량하다 이 뜻으로 말입니다. 확실히 집안에 있을 때보다 바깥일의 강도는 정말 힘들어요.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고요. 말 그대로 남의 돈 벌어먹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다음 고객을 만나기 위해 사연 남녀를 들으며 달리는 차 아니어도 말이죠. 지금까지 종갓나 새끼 1일 1식 만들기 혐오양처가 커리어 우먼일 때 더 행복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삐 살아도 모두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모두들 자기 만족하세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